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무한우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풀었지만 이번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푸는 과정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유값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2보다 큰 어떤 라지 n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사각행렬 A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n by n 매트릭스죠. 그러면 아이겐밸류 람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합니다. ax는 람다 x. 여기서 x는 벡터죠. 그런데 이 벡터에다 a를 곱하게 되면 벡터를 또 다른 어떤 벡터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원래 x가 a에 의해서 매핑이 되었을 때 그것이 원래의 x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지만 아주 특수한 벡터들인 이 아이겐 벡터에 한해서는 a라는 연산자 혹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단지 상수배한 것으로 매핑이 되는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이 벡터가 a에 의해서 스케일링 되는 그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고유값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아주 간단한 예로 캐피탈 N이 라지 N이 2밖에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정방행렬이 되겠죠. 이 A가 2-1, 2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고유값은 3이나 혹은 1로 주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각각 3일 때 그리고 1일 때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은 1, 1 또는 1, 1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2 곱하기 2니까 쉽게 풀 수가 있지만 만약에 2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3, 5 곱하기 5, 50 곱하기 50 이렇게 된다면 풀기가 몹시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풀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인피니트 포텐셜 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무한우물 문제요. 저번에 n이 5인 경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n이 오면 0에서부터 a까지를 5개의 점으로 나누는데 대신 첫 번째 점하고 다섯 번째 점은 경계 조건에서 값이 0이라고 알고 있어서 psi 2, 3, 4 이 세 가지 값만 알면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잘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해당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고유값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파동함수 psi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이 연산을 취해 주었을 때의 값이 파동함수 그 자체에다 단순히 스칼라 값을 곱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푸는 것 자체는 어널리틱하게 푸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행렬 형태로 쓴 다음에 이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 문제를 풀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풀어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2개 미분 연산자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연산자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와 같이 3 곱하기 3 정방행렬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값들이 마이너스 혹은 1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1 오버 델타 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 오버 델타 x 제곱하고 정방행렬은 결국은 길이 제곱분의 1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길이 제곱의 차원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변에서 보듯이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상수를 곱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델타 x는 우리가 점을
5개의 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5개의 점으로부터 전체 공간의 크기인 A를 4개로 나눈 것으로 해당이 되는 값이 되겠죠.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풀어줄까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풀어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매트랩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매트랩이라는 것은 이걸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컴퓨터 언어든지 간에 좋아하시는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란이나 C++를 사용하기를 선호를 하는데요. 이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 때는 매트랩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매트랩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트랩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트랩 커맨드 창에 A라는 매트릭스를 설정을 하시죠. A는 해가지고 괄호를 열고 이와 같이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새 엘리먼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행이 됩니다. -2, 1, 0.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개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 행이 되겠고 마지막 세 개는 세 번째 행이 되겠습니다. 이 연산을 이런 명령을 커맨드 창에 입력을 하시고 나면 아마 매트랩이 A를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 3,3 정방 행렬로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 3,3 정방 행렬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도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도입을 하면 됩니다. A라는 행렬을 인수로 받는 EIG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고요. 그것의 결과값으로 행렬 V하고 행렬 D를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V하고 D 둘 다 3 곱하기 3짜리 3x3 행렬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D 행렬 있지 않습니까? 이 D 행렬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 그러니까 1,1 성분, 2,2 성분, 3,3 성분 각각은 고유값에 해당하게 되고요. 아이겐밸류 람다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V 행렬의 각각의 열들, 각각의 컬럼들은 그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매트랩 매뉴얼을 살펴보시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V하고 D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D 값을 한번 살펴보면 D 값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시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이 -3.4, -2, 그리고 -0.58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볼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바닥 상태 에너지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일까요? 기억을 하시면 아이겐 밸류, 이 문제의 아이겐 밸류가 사실은 -k제곱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은 -3.4, -2, -0.58은 모두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k제곱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 3.4다, 2다, 0.58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작은 k제곱 값을 찾는다 하면 바로 0.58, 따라서 -0.5858이라고 쓰여져 있는 요 값이 가장 작은 k제곱에 해당하는, k제곱 값이 아니라 해당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k제곱 값이 이렇게 얻어지는, 이로부터 얻어지는 k제곱 값이 정확한 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산화를 할 때 점을 5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분명 부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솔루션은 어떻게 얻어져야 되냐면 k제곱이 파이를 a로 나눠가지고 제곱해준 값이라는 걸,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k제곱 값이 구해지고 나면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은 k제곱에다 하바제곱 나누기 2m, 여기서 m은 질량이 되겠죠. 전자의 질량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바는 플랑크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준 값이고요. 자, 그래서 진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 값이나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계산전자공학에서 요즘 반도체 소재에서 아주 그럴듯한 값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A 값이 5나노미터이고요. 그리고 전자의 질량이 전자의 정지 질량 m낫의 비례대해서 0.91의 유효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자는 고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정지 질량 대신 유효 질량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0.91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라지 n을 5를 썼기 때문에 델타 x는 1.25나노미터가 되겠죠. 5나노미터를 4로 나눠 가지고요. 그래서 계산을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해보면 k제곱의 값이 이렇게 3.7 곱하기 10의 17승 per 제곱센티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각 해석적인 해를, 전 페이지에 나온 해석적인 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얻어진 수치 해석적인 값을 가지고 에너지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얼마 곱하기 줄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0.0157 일렉트론 볼트, 대략 16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5나노미터 밖에 안 되는 양자 우물에다 전자를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요. 그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닥 에너지가 비록 포텐셜이 0임에도 불구하고 0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갇혀있는 현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16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기본적인 바닥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의 값, 16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이런 값을 감으로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 중요한지는 앞으로 계속 이 강의를 들어나가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n은 5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n5 대신 n을 50, 500, 5000을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점점 줄어서 해석적인 해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텐데요. 한번 해보시죠.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서 바닥 상태 에너지가 n이 커짐에 따라서 얼만큼 오차가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주 재밌는 연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